첫 번째는 물수건을 준비하세요. 미용수건이라고 해서 무게가 가벼운 수건을 인터넷에서 팔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셔서 물에 적십니다. 적시는 물은 생수 같은 것들을 쓰면 되겠죠. 뭐 증류수라던가 이런 물까지 쓸 필요는 없고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갑자기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당황하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연고는 바르면 가라앉죠. 그런데 안 바르면 또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손대면 다시 끊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염증을 억제했다가 그 염증 성분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리바운드 현상에서 악화되는 기전을 갖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급격한 증상 악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먼저 선택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뒤집어졌을 때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항상 지루성 피부염이 약간의 홍조 혹은 어두운 느낌 아니면 구진 같은 것들이 만성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심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습니다. 자기 얼굴이니까 원래 이렇게 빨간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심해지죠. 그게 바로 열대사 장애가 불균형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는 급격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해지는 패턴은 보통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그리고 좁쌀 같은 구진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가 증가하죠. 이 상태에서 좀 더 심해지면 해면화 과정에서 얼굴이 부풀죠. 그래서 얼굴이 벌에 쏘인 것 같이 퉁퉁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더 진행되면 진물이 철철철 흐르는 경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급성 습진 단계를 점점 더 넘어갈수록 환자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패턴은 두 가지 패턴으로 보통 악화됩니다. 홍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구진들이 돋아나는 패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점점 더 심해져서 진물이 나는 습진형 패턴, 이 두 가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에 구진이 나는 것과 습진이 발생을 하는 건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따져볼 건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에 구진들이 발생하는 타입의 진정 관리 방법을 먼저 알아볼 겁니다. 얼굴에 구진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렵고 하는 것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냉팩입니다. 냉팩. 쿨링이죠. 얼굴에 열을 식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쿨링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수건을 준비하세요. 미용수건이라고 해서 무게가 가벼운 수건을 인터넷에서 팔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셔서 물에 적십니다. 적시는 물은 생수 같은 것들을 쓰면 되겠죠. 뭐 증류수라던가 이런 물까지 쓸 필요는 없고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충분히 적십니다. 그래서 적신 상태에서 락앤락 같은 데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락앤락에 넣어놓은 물수건을 냉장실에 넣어놓는 겁니다. 보통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넣어놓으면 시원해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세안을 하시고 나서 냉팩을 하는 겁니다. 냉팩할 때는 물에 충분히 적신 수건이기 때문에 바로 얹게 되면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짜주는 겁니다. 물수건을 보관할 때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물을 너무 적게 적시게 되면 물수건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흥건하게 적신 상태에서 넣어놓고 쓸 때 살짝 짜서 냉팩을 하는 겁니다. 냉팩하는 방법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얼굴에 리본 형태를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덮어주면 될 것 같고 국소 부위만 냉팩을 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얼굴 전체를 다 덮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냉팩을 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횟수를 하루에 5번 하고 싶어요. 시간도 30분 이상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거든요. 그런데 횟수는 1회에서부터 3회 정도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10분에서부터 2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과 횟수를 늘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부위에 물수건을 얹게 되면 피부 표피층에 수분이 오랫동안 접촉하거든요. 그러면 피부 각질층이 물에 불어요. 그래서 피부 표피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세균 감염이라던가 모낭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피부 장벽이 약화되니까 아무래도 침투를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항원 물질이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이 잘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런데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 환경이죠. 그런데 물수건에 의해서도 그게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꼭 물수건으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꼭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왠지 마스크팩을 하고 싶고 왠지 모델링팩을 하고 싶고 왠지 석고팩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흔한 물수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얼굴 지루성 표현이 발생을 했을 때 물수건을 쓰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에 급성 습진 반응이 생기게 되면 해면화 과정을 발생하는데, 이때 피부 표면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냉각이 아닙니다. 물에 의해서 열을 뺏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물이 꼭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음을 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물수건에 의해서 피부를 냉각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효과의 지속 시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음을 사용하면 더 빨리 냉각될 것 같은데, 얼음 같은 경우는 너무 쿨링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의 혈액순환을 떨어뜨립니다. 피부가 얼어버리거든요. 20분 정도 얼려놨어요. 그리고 또 있다 또 한 번 또 해요. 또 얼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부의 재생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피부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생 속도거든요. 염증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력도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보냉팩 같은 걸 얼굴에 쫙 오랫동안 대는 거죠. 그러면 냉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분들이 냉팩을 할 때 수건을 대잖아요. 그러면 마스크팩을 또 하고 싶어 하세요. 냉팩 따로 마스크팩, 혹은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수건을 얹고 싶어 하시거든요. 꼭 1일 1팩 마스크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스크팩이 지루성 피부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스크팩 자체는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사실 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용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팩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정제수랑 글리세린 같은 거에다가 화장품 성분들, 유성 성분들을 조금 넣는 거거든요. 대부분 정제수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마스크팩이 변질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핸서라고 해서 화장품 성분이 피부로 침투를 잘하기 위한 성분들을 넣게 되거든요.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성분들인데 이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도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으로 하고 나서 얼굴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지루성 피부염이 꽤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 지루성 피부 환자분 중에 마스크팩으로 하면 마스크팩 모양대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진정팩을 할 때는 물수건을 쓰는 게 좋고 마스크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팩을 했어요. 그럼 냉팩 후에 조치가 필요하죠. 냉팩 후에는 세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안하고 시작했으니까 또 닦아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물이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냉팩 후에는 기본적으로 알로에 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원내에서 처방하는 알로에 젤은 사실은 100% 알로에가 아닙니다.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진정 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중에서 파는 100% 알로에 젤보다는 알로에 함량이 낮은 젤을 쓰는 게 좋고, 아니면 수딩 젤 같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점도가 낮은 묽은 형태의 로션을 살짝 발라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냉팩을 하고 나서 맨 얼굴 있으면 피부 각질층이 수분을 먹고 있는데 그게 증발하면서 피부가 극건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웻 드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식염수 팩이라고 하죠. 식염수 팩은 냉팩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식염수 팩은 반드시 진물이 날 때만 하셔야 돼. 얼굴이 붉어졌다고 해서 식염수팩을 할 필요는 없고, 진물이 찰찰잘 흐르거나 진물이 배어있는 급성 습진 반응일 때 하는 게 좋고, 지루성 피부에서 진물이 나는 원리는 뭐냐면 타이트 정션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이로 혈장 성분이 삼출되거든요. 이럴 때 진물이 한번 나게 되면 계속 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식염수팩을 겉에서 대줌으로써 삼투압을 조절하는 거죠. 밖에서 소금물이 딱 버티고 있고 안에서도 똑같은 식염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혈장 성분이 딱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진물이 났던 것들이 멈추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냉팩과 똑같은데 그걸 식염수팩을 이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식염수팩을 하는 방법은 멸균 식염수를 이용해서 살짝 한번 닦아준 후에 거즈에다가 식염수를 충분히 적십니다. 그런데 식염수는 시원한 식염수가 당연히 좋겠죠. 기본적으로 냉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제거해 놓고 진물이 멈췄는지를 확인합니다. 멈췄으면 그만하시면 되고, 안 멈췄으면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진물이 많이 날 때는 2번 정도 연속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염수팩을 한 후에는 기본적으로 1-2시간 정도는 그냥 두세요. 그러면 피부에 뭐가 남겠어요? 간단한 소금기가 남겠죠. 그러면 소금기는 1-2시간 후에 가볍게 물로만 한번 튕겨서 소금만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 세안을 막 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됐을 때 진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냉팩과 식염수팩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묘하는 색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